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원복입니다. 오늘은요, 그 전쟁,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는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졌던 제2차 대전과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제2차 대전, 이렇게 엄청난 두 번의 전쟁을 겪었는데, 이 전쟁 외에도 그 전에 영차 대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차 대전이라면은 대전은 대전인데 1차 대전도 아니고 2차 대전도 아니고 아마 그 사이에 그 전에 뭔가 벌어졌던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말이죠. 유럽에서의 역사를 보면은 1871년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을 벌여서 프랑스가 지잖아요. 그래서 1871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1914년까지 약 43년 정도죠. 그러니까 1871년에서 1914년까지니까 한 43년 정확하게.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에 유럽 본토에서는, 유럽 대륙 자체에서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평화와 태평 성대를 노래하고, 그리고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유럽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과학 문명 이런 것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바로 이 1871년부터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인 1914년까지였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벨 에포크, 다시 해서 벨 에포크라는 것은 불어인데, 벨, 굿, 에포크, 시대, 굿 피리어드, 좋은 시대, 아름다운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피카소니, 뭐 클림트니, 뭐 등등 할 것 없이 기라성 같은 우리 세계 미술사, 음악사 그런 데 나온 사람들이 다 이때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럽 대륙은 그렇게 호화롭게 참 잘 지내고 있는 데 비해서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점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엄청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니까 18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유럽 사람들이 진출한 데는 아프리카 해안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안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안으로 들어가면 뭐 째째파리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라든지 도저히 이게 지리도 모르고 너무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린 것이 모튼 스탠리가, 리빙스턴 박사를 찾은 모튼 스탠리가 벨기에 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의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남들이 안 들어갔던 아프리카 내륙을 탐험하고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콩고 지방을 탐험하면서 여기에 가는 데마다 추장들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선 엄청난 땅덩어리를 쭉 이렇게 말하자면 그 추장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레오폴드 2세가 벨기에 왕이 이 어마어마한 자기 벨기에 본토의 3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자기의 개인 영토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전부 해안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스탠리가 들어가서 벨기에 왕이 스탠리가 탐험한 지방을 전부 자기 영토로 선언하니까 이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고 이 난리를 치니까, 이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외교의 달인이었던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하다가 큰 일 나겠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이 새로운 식민지를 쭉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에 그들도 견제를 하고, 그래서 이 내륙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내륙들이 어떻게 우리가 분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큰 세계 대전 같은 것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884년에 베를린에서 17개 나라의 외교관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식민지 분할 회의를 그때 연 거예요.
1884년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두어 달 걸리는 이 회의가 1885년 초에 이때 이제 이 회의가 끝났는데, 이것이 베를린 회의인데,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니까 안 가본 땅까지도 대충 눈치로 짐작으로 해서 자를 다고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부터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진출을 하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본격적인 침략이 1885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내륙 침략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콩고는 물론이고 기타 다른 지방도 뭐 이디오피아니 뭐니 전부 이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 충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際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어떤 투쟁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니까, 이른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아 전쟁입니다. 보아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거기서 벌어진 전쟁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란 이 지방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맨 남쪽이죠. 아프리카 대륙 남쪽인, 원래 여기는요, 원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한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모아인이라서, 모아인. 모아가 무슨 뜻이냐면 네덜란드 말로 바오, 그러니까 피선트, 농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농민들이 와서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땅, 그래서 이제 모아인의 땅이라고 해서 모아인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영국인들이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영국인들하고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국하고 이 보아인들, 네덜란드인하고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보아인들이 진짜 네덜란드 사람들도 아니란 얘기죠. 왜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냐면은 이미 이민 와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미 토착화된 그런 백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본토민이 된 네덜란드 계통의 백인들과, 그리고 영국인들과 그들이 벌인 전쟁이 바로 이 보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1차 보아 전쟁이 1880년부터 1881년쯤까지 이미 베를린 회의 이전에 이미 한번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본격적으로 이 식민지 침탈 전쟁이 아주 가속화되니까, 아주 노골적인 그 전쟁이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이때 그야말로 치열한, 그야말로 지금까지 세계대전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보아 전쟁이야말로 이때 말하자면 벨 에포크라고 하는 전쟁이 없었던 그 평화로운 시대 때 벌어졌던 가장 큰 전쟁이었죠. 이런 식으로 전체 아프리카에서 여기저기에서 뭐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할 것 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보아 전쟁과 같은, 그게 큰 규모는 아니라도 뭐 원주민과 백인들과의 전쟁, 또 백인들과 백인들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세계대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를린 회의라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국제회의였어요. 거의 모인 나라들이 17개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 식민지의 제일 강한 침략자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옛날에 식민 제국주의자들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덴마크도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조그마지만 덴마크, 스웨덴. 그래서 온 그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선 아프리카를 갈라먹었는데, 유명한 독일의 그 사상가,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이것이 이 회의야말로 전체주의의 출발이다, 이런 말로써 이 비스마르크가 벌였던 이런 베를린 회의를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차 세계대전이고, 이것은 바로 1차 대전이 이것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영차 대전이 터지면서부터 쭉 수십 년간, 20, 30년간 진행되어 왔던 그런 작은 전쟁들이
그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더욱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더 큰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예보에서 암살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잔뜩 부푼 풍선에다가 바늘을 댄 것뿐이지 그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의 총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영차 대전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